항운 제7권 앤드 시바료타로 스시마 해협 역사의 분수령 원제 판상운 제7권 저자 시바료타로 사마료테랑 1923에서 1996 연재 상케이 신문 상경신문 1968에서 1972년 장르 역사대하소설 시대 배경 러일전쟁 절정기 스시마 해전 전후 1905년 5월 핵심 사건 스시마 해전, 대마 해전 1905 27에서 28 제7권의 위치와 서사적 성격 시바 료타로의 국운전 8권 가운데 제7권은 작품 전체의 절정, 클라이맥스에 해당한다. 제1권에서 마스야마, 송산의 세 청년 마사오카 시키, 정강자규, 아키야마 요시후루, 추산오고, 아키야마 사네유키, 추산 진지의 청춘으로 시작된 긴 서사가 마침내 하나의 결절점, 즉 1905년 5월 27에서 28일의 스시마 해전, 대마 해전으로 수렴하는 권이다. 제6권이 봉천 대회전과 발트 함대의 항해를 교차 서술하며 결전을 예비했다면 제7권은 그 두 흐름이 스시마 해협이라는 단 하나의 무대에서 폭발하는 순간을 정밀하게 재현한다. 시바는 이 전투를 단순한 해전 서술로 끝내지 않는다. 그는 스시마 해전을 메이지 일본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치른 마지막 도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승리가 어떻게 일본인의 집단적 자아상을 형성했는지, 나아가 그것이 어떤 과오로 이어지는지를 복잡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서사 구조상 제7권은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발트 함대가 동중국해를 북상하여 스시마 해협에 진입하는 과정. 둘째, 5월 27일 오후 도고 함대와 발트 함대가 조우하는 순간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펼쳐지는 해전의 전 과정. 셋째, 전투 직후의 수습과 결과가 세계에 전달되는 장면이다. 이 세 단계는 치밀한 시간 순서에 따라 서술되면서도 인물의 내면과 역사적 성찰이 교직되어 단순한 전황 묘사를 넘어선다. 발트 함대의 최후 항진과 스시마 진입 2대1 마다가스카르에서 동중국해까지 제7권 서두는 발트 함대, 제2태평양 함대의 최종 항진을 따라간다. 사령장관 로제스트벤스키, 라제스트벤스카이, 제독이 이끄는 38벽의 함대는 마다가스카르 인도양, 인도차이나를 거쳐 동중국해로 북상한다. 약 7개월에 걸치니만 9,000km의 항해 끝에 도달한 이 함대의 상태를 시바는 냉정하게 진단한다. 선체에는 녹이 슬고 기관은 마모되었으며 병사들은 극도의 피로 속에 전투 의욕을 잃어가고 있었다. 시바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이 함대가 안고 있었던 구조적 결함이다. 러시아 해군의 포술, 훈련은 일본 해군에 비해 현저히 뒤처져 있었다. 더욱이 항해 기간 동안 충분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함대는 결전을 앞두고도 전투 준비가 사실상 미비한 상태였다. 저자는 이 대목에서 패배는 포성이 울리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역사적 아이러니를 독자에게 제시한다. 2대2 항로 선택의 문제. 제7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전술적 문제 중 하나는 로제스트벤스키가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세 가지 가능한 항로 스시마 해협, 스가루, 진경, 해협, 소야, 종곡, 해협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이다. 시바는 일본 연합함대 참모 아키야마, 사네유키가 세 경우의 수를 치밀하게 분석한 끝에 스시마 해협 통과에 최고 확률을 부여하고 함대를 진해만에 배치한 과정을 재현한다. 결과적으로 로제스트벤스키는 스시마 해협을 선택했다. 시바는 이 선택이 단순한 전술적 판단이 아니라 극도로 지친 함대가 가장 짧은 거리로 목적지에 도달하려 한 필사적 시도였음을 보여준다.
승리를 위한 기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선택, 이것이 출발 전부터 이미 패배의 기앗을 품고 있던 발트 함대의 비극이었다. 스시마 해전의 전개. 3대1 도고의 티자 전법과 결정적 기동. 1905년 5월 27일 오후 1시 55분 연합함대 기암, 미카사, 삼립에서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은 발트 함대 전면에서 180도 반전하는 유명한 기동을 감행한다. 이 기동은 흔히 도고 턴, 동량으로 불리는데 함대가 적의 포격에 완전히 노출되는 극도로 위험한 순간을 수반한다. 아키야마 사네유키가 입안한 이 작전은 일본 함대가 러시아 함대의 전면을 가로질러 T자형 대형을 형성함으로써 아군은 전 포문을 활용하면서 적은 앞쪽포만 쏠 수 있는 극단적 화력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시바는 이 기동의 위험성을 충분히 묘사하면서도 그것이 가능했던 두 가지 요인을 분석한다. 하나는 일본 해군이 축적해온 포술 훈련의 우수성이고 다른 하나는 도고의 인간적 결단력이다.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해전 기동의 하나로 꼽히는 이 장면은 시바의 서술 속에서 전략적 분석과 인간적 드라마가 맞물리며 독자에게 강렬한 긴장감을 선사한다. 3대2 전투의 전개와 러시아 함대의 괴멸. 스시마 해전은 5월 27일 오후부터 28일 새벽에 걸쳐 진행되었다. 일본 함대의 집중 포격은 발트 함대 기암 수보로프를 비롯한 주력 전함들을 잇따라 격침 대파시켰다. 중상을 입은 로제스트벤스키는 기암을 떠나 구축함으로 옮겨졌고 함대의 지휘 체계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시바의 전투 묘사는 승리의 환희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그는 격침되어 가는 러시아 전함들 안에서 불길과 함께 가라앉은 수천 명의 러시아 수병들, 어두운 바다에서 표류하는 생존자들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전쟁의 참혹함을 독자에게 상기시킨다. 이 대목은 저자가 이 전쟁을 민족 영웅담이 아니라 인간의 비극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다. 28일 아침, 네버거타프, 제독이 이끄는 러시아 함대 잔류 함선들이 백기를 들고 항복했다. 최종 정과는 러시아 함선 38 가운데 침몰 21척, 포획 7척이었으며 전사, 익사, 포로를 합친 러시아 측 피해는 1만여 명에 달했다. 반면 일본 측 피해는 수레정 3척 침몰, 전사 117명에 그쳤다. 인류 해전 사상 전례 없는 일방적 승리였다. 3대3 아키야마 사네유키, 작전 천재의 고독. 제7권에서 가장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인물은 아키야마 사네유키이다. 미국에서 해군 전술을 연구하고 러일 전쟁 전 기간에 걸쳐 연합함대 작전의 핵심을 설계한 그는 스시마 해전 승리의 실질적 설계자였다. 그러나 시바는 승리의 순간에도 사네유키가 환희보다 공허함에 더 가까운 감정을 경험하는 인물로 묘사한다. 전투가 끝난 후 사네유키는 자신이 입안한 작전이 기계처럼 실행되어 수천 명이 바다에 가라앉는 것을 목격했다. 시바는 이 장면을 통해 전략적 두뇌와 인간적 감수성 사이의 균열을 포착한다. 이는 단순히 사네유키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근대 전쟁의 합리적 계획과 인간적 파국 사이에 놓이는 본질적 모순을 형상화한 것이다. 사네유키는 훗날 극도의 정신적 고통 속에서 불교에 귀의하는데 시바는 그 뿌리를 이 순간에서 찾는다. 도고 헤이아치로의 리더십 침묵의 미학. 4대1 결전 당일의 도고. 시바의 도고 묘사는 제7권에서 정점에 달한다. 5월 27일 아침, 발트 함대 접근 보고를 받은 도고는 지네마를 출항하면서 전 함대의 제트기, 신호를 개항했다. 황국의 흥패, 이 일전에 있다. 각원 1층 분며, 노력하라. 황국 흥패차 일전 제 각원 1층 분녀 노력. 이 역사적 신호는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보낸 신호를 의식한 것으로 도고의 역사 인식과 결의를 압축한다. 시바는 도고를 언어가 아니라
행동과 결단으로 말하는 인물로 일관되게 그린다. 함교에 서서 포화를 무릅쓰고 기동을 감행하는 그의 모습은 부하들에게 공포보다 신뢰를 심어주는 방식이다. 저자는 이를 임영치 모인의 이상적 형상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이상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왜곡, 과잉, 모방되었는지를 암묵적으로 경계한다. 4대 2승리 이후의 도고. 전투가 끝난 후 도고의 반응에서 시바는 주목할 만한 인간적 면모를 포착한다. 세계를 놀라게 한 대승리 앞에서 도고는 환호하지 않았다. 그는 포로가 된 로제스트벤스키를 위문하고 부하들에게 러시아 수병들을 정중히 대하도록 명령했다. 시바는 이 장면을 통해 도고의 무사적 품격 적에 대한 경의를 드러내면서 진정한 강자는 패자를 짓밟지 않음을 보여준다. 시바가 묘사하는 도고의 이 인간적 면모는 단순한 위인전의 미화가 아니다. 그것은 이명치의 군인이 가졌던 품성이 이후 소화 시대의 군국주의자들에게서 왜 사라졌는지를 독자로 하여금 되묻게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주요 등장인물. 인물명. 국적, 직위. 제7권에서의 역할. 도고 헤이아치로.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 제트기 신호개양. 도고 턴 결단. 친북과 행동의 리더십으로 스시마 해전 총지휘. 아키야마 사네유키. 일본 연합함대 작전 참모. 티자 포진 작전 2반자. 승리 후 공허함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는 비극적 천재. 로제스트벤스키. 러시아 발트 함대 사령장관. 29,000km 항해 끝에 스시마에서 중상 후 포로. 구조적 패배를 짊어진 비극적 군인. 네보가토프. 러시아 잔류함대 지휘관. 로제스트벤스키 부상 후 지휘를 맡아 28일 항복 결단. 아키야마 요시우루. 일본 기병 사단장. 제7권에서는 비중이 줄고 동생 사네유키의 서사가 중심을 이룸. 마사오카 시키. 일본 하이쿠시. 전쟁 전 사망. 제7권에서 사네유키의 회상 속에 등장하여 정신적 원점으로 기능. 문학적 기법과 역사 서술의 방법론. 6대1 시간의 압축과 밀도. 제7권에서 시바는 스시마 해전의 약 36시간을 수백 페이지에 걸쳐 서술한다. 역사 소설에서 짧은 시간을 이토록 세밀하게 재현하는 방식은 이 해전이 지닌 역사적 밀도를 독자에게 체험시키려는 의도이다. 실제 포탄이 날아다니는 속도와 전술적 기동의 순간순간을 복원하면서 시바는 독자를 미카사 함교와 수보로프 함교에 동시에 세워놓는다. 이러한 시간의 압축은 역설적으로 전쟁의 무게를 더한다. 불과 하루 남짓한 시간 안에 수천 명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저자는 전쟁이란 얼마나 빠르고 무자비하게 인간의 존재를 소거하는지를 독자의 피부에 새긴다. 6대2 패자에 대한 문학적 공감. 제7권에서 시바의 서술 시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이동하는 방향은 패자를 향해서이다. 일본의 대승리를 서술하는 권임에도 불구하고 시바는 로제스트벤스키와 수보로프 승조원들의 시점을 반복적으로 채택한다. 불길 속에 가라앉는 전함, 냉혹한 바다에서 표류하는 병사들 이 장면들은 전승, 서사에서 통상 생략되는 것들이다. 이는 시바가 국군을 통해 일관되게 견제하는 태도이다. 역사의 승자와 패자는 모두 자신의 시대와 구조에 의해 형성된 인간이다. 로제스트벤스키는 무능한 패장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의 구조적 모순과 황제의 무모한 명령을 떠안고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다 쓰러진 인물이다. 이 시각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역사를 인과론적으로 이해하려는 저자의 지적 성실성에서 비롯된다. 6대3 승리의 그늘 디명치 이후에 대한 예고. 제7권에서 시바의 서술은 스시마 승리의 환희 뒤에 드리운 그늘을 끊임없이 암시한다.
일본이 거둔 이 압도적 승리는 역설적으로 과도한 자신감의 씨앗이 되었다. 스시마의 도고와 아키야마를 모방하려 한 이후 세대의 해군 지도자들은 전략적 유연성을 잃고 결전사상에 집착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1941에서 1945년의 태평양 전쟁에서 치명적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 시바의 암묵적 진단이다. 이 주제는 제7권에서 명시적으로 서술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네유키의 전후, 고뇌, 도고 승리의 절제된 묘사, 그리고 러시아 패자들에 대한 공감 어린 서술을 통해 시바는 독자에게 이 승리가 일본에게 무엇을 남겼는가를 스스로 묻게 한다. 이것이 국군이 단순한 영웅서사를 넘어서는 지점이다. 역사적 평가. 스시마 해전의 세계사적 의의. 7대1 세계 해전사에서의 위치. 스시마 해전은 세계 해전사에서 트라팔가 해전 1805에 비견되는 결정적 해전으로 평가된다. 단 하루 남짓한 교전으로 상대방 함대를 사실상 전멸시킨 전례는 이전에도 이후에도 거의 유례가 없다. 해전 이후 각국 해군은 스시마 해전의 전술과 기술적 교훈을 집중 분석하였으며, 특히 T자형 포진과 집중 포격 전술은 이후 드레드노트 시대의 해전 이론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시바는 이 의의를 서술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아시아 민족이 서구 열강을 해전에서 격파한 최초의 사례라는 역사적 상징성도 지적한다. 인도, 이란, 이집트 등 식민지, 반식민지 민족들 사이에서 일본의 승리가 독립운동의 고무제가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7대2 한국, 조선의 관점에서 스시마 해전의 승리를 재현하는 제7권을 한국 독자가 읽을 때는 반드시 비판적 시각이 요구된다. 이 전쟁의 직접적 결과는 1905년 포츠머스 강화조약과 을사릉약으로 이어졌고,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당하며 사실상 식민지화의 길에 접어들었다. 일본이 스시마에서 거둔 국군의 상승은 곧 조선의 국군 침몰을 의미했다. 시바의 소설은 이 사실을 정면으로 다루지 않는다. 전쟁의 무대가 된 조선 땅과 조선 민중의 목소리는 국군에서 철저히 부재한다. 이것은 작품의 구조적 결함이자 한계이며, 한국 독자는 이 점을 인식함 위해서 소설의 문학적 성취를 평가하는 이중적 독서를 수행해야 한다. 스시마 해전의 포연이 거친 자리에서 조선이 무엇을 잃었는지는 소설 밖의 역사가 말해준다. 결론 및 종합평가. 시바 료타로의 국군 제7권은 스시마 해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단순한 서사로 소비하지 않는다. 저자는 도고의 결단과 아키야마의 천재성, 그리고 수천 명의 이름 없는 병사들, 일본과 러시아 양측 모두의 존재를 균형 있게 조망함으로써 전쟁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학적, 역사적 성찰을 완성한다. 문학적으로 제7권은 국운전 8권 중 서사적 밀도와 극적 긴장이 가장 높은 권으로 평가된다. 3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을 서사의 시간으로 팽창시키는 기법, 승자와 패자를 교차하는 시점 이동, 그리고 승리 뒤에 드리운 역사적 그늘을 암시하는 절제된 서술이 이 권을 단순한 해전 소설이 아닌 인간 문명에 대한 물음으로 격상시킨다. 역사적으로는 스시마 해전이 일본 근대사에 남긴 이중적 유산, 제국주의적 팽창의 가속과 과도한 군사적 자신감의 씨앗을 독자 스스로 사유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이 권은 21세기 독자에게도 생생한 역사 교사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한국 독자에게는 일본의 국군 상승이 어떻게 조선의 운명을 규정했는가라는 질문을 침묵 속에 들려주는 작품이기도 하다.